안녕하세요. 금일 주가 분석 엔비디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기술주, 나스닥에 대한 조정의 형태는 영상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오고 있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C 하락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개인적으로 330불에서 340불 선까지 지속적인 강한 임펄스 하락이 펼쳐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의 엔비디아 카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나스닥과 함께 이파동 조정의 위치에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러닝 컨트랙팅 말씀드리면서 최소한으로 세파동의 상승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후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었으므로 조정파 ABC 이후 추가 상승 파동에 대한 컨펌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중파동 경우의 수가 많이 나뉘는 자리다. 그래서 3파 달성 이후에 4파 기간 조정 또는 조정 파동의 국면으로 돌입을 하게 될 때에 이러한 조정은 단기적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월 단위로 조정이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점에 대해서는 노란색 박스의 위치인 450불을 하방 이탈할 경우에 조정 파동에 컨펌이 발생한다. 라고 과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OXL 기술주 분석을 통해 익스펜딩 다이아고날 반등 비파 이후 C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하락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SOXL이 제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형태로서 이 차트를 유익 있게 보셔라. 전체가 다이아고날 패턴 이후 조정 파동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A파를 하방 이탈할 경우 C 하락의 위치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차트 형태가 제일 쉬우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추적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SOXL 같은 경우에 C의 위치가 10월 11일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격적으로는 14불까지 열려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대략적으로 21불 당시입니다. 지금 21불 위치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여전히 14불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위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역시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가격의 하락폭을 가지고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 전체 시장은 현재 등락만 달리할 뿐이지 플랫 조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플랫 조정의 형태를 띠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동일합니다. A파를 하방 이탈할 경우 C하락 컨펌으로 대략적으로 330불에서 340불 선까지 조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를 기다리셔야 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이평선 관점으로도 볼 때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중장기 이평선인 320불까지 특별한 매물대가 없는 이평선의 지지가 없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10월 2주차까지는 매수를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동 카운팅 분석을 통해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엔비디아 현재 단기적으로 5일선, 11선, 6일선, 60일선, 120일선 전체가 데드크로스를 그리면서 12시간 차트로는 330불, 380불의 지지 라인이 하나 형성되어 있고요. 날 차트로는 동일하게 387불까지 아직 거리가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즉 현재 387불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만 나와도 이 부분은 파동 관점에서 전저점 A파를 이탈하는 파동 패턴의 컨펌이 나기 때문에 3%만 빠져도 추가 10% 하락을 봐야만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전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인 결국에 1월부터 진행된 8개월간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2, 3일간의 어떤 캔들의 무빙으로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 단위의 시간 텀을 두셔야 한다. 10월까지 열어두셔야 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3일 차트입니다. 3일 차트 상으로 ABC로 빠져주는 위치. 개인적으로 330불, 340불 선까지 와야 조금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A, B, C로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에요. C 하락은 여전히 임펄스 5파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임펄스 오파동 카운팅을 그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4시간 차트로 볼 때 나스닥 선물 차트 분석에서 영상에 설명되어 있지만 여전히 현재 구간은 3파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해당 반등은 4파 반등이 되면서 전체 3파 추가 하락을 주고 그 다음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조차 추세를 반전하는 반등이 아니라 4파 반등 만들고 5파로 추가로 떨어지는 형태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자, 넉넉하게 10월 2주차를 지나가야 하고 만약에 10월 5일까지 빠르게 쏟아준다면 그 위치가 임펄스 오파동의 모양이 나오는지를 보겠다라고 나스닥 및 선물 차트 분석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구간은 크게 어려울 것 없이 세부 카운팅, 중파동, 소파동 다 무의미합니다. 날 차트 상으로 10월 10일이 넘어서기 전까지 적어도 10월 10일 10월 1주차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락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가 아이온큐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익스펜디드 플랫과 오파동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점으로부터 임펄스 하락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온큐, 엔비디아, SOXL, 기술주, 나스닥 전체가 이 시장의 형식이 ABC 또는 고점을 높인 종목들도 C 하락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현재는 양쪽 모두 C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고점이 최고점에 5파동을 부여하면 리스크가 있고요. 이러한 식으로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 형태를 상정하실 줄 아셔야 전체적으로 C의 위치가 10월 11일이나 15일 사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인즉슨 해당 시기까지 지속적인 우하향 추세가 펼쳐질 수 있다. 지금 나스닥과 코스피 개별주 전체적으로 이러한 카운팅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조금 높게 봐야 하지 않을까. 전체 증시가 이러한 결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월 25일 이번 주도 역시 중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 월화 지속적으로 하락을 주고 수요일이나 화요일에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다시 한번 목금 및 다음 주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오파동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통해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올 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종목은요. 결국에 8월 30일을 기점으로 비파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그것이 고점을 넘겨 있던지 아니면 넘기지 않고 고점으로부터 비파 반등이던지 아니면 이미 고점을 높이고 떨어지는 강한 하락이던지 관건은 8월 30일을 기준으로 이러한 비파 반등의 위치가 형성이 된 것이다. 제가 날짜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들이 있죠. 자, SOXL도 보시면 8월 30일의 위치가 바로 비파 반등의 위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형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장의 형식을 이해해야만 원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매수를 들어가거나 또는 기준점을 잡고 전략 또는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대체로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셔도 이번 영상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들을 가져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2주차 조정이 열려 있다. 이 부분을 추적을 하면서 만약에 해당 시기에 해당 가격대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